안녕하세요. 50대 여성입니다. 인생을 되돌아보면 40대가 되어서도 안타까운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지만 끊임없는 도전 속에서도 조금도 쉴 틈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나는 그 이야기를 과장으로 치부하곤 했지만 내 삶을 완전히 변화시킨 기적적인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나는 평범하지만 극도로 보수적인 가정의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들어와서 내 존재가 온전히 환영받지 못했다. 나는 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여자를 낳았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대우를 받았고 이는 결국 나를 향한 원망을 불러일으켰고 어머니는 나를 차별하며 자랐다. 남동생은 더욱 눈에 띄고 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나는 불평등한 대우와 부당한 학대를 견뎌냈습니다. 나는 동생이 편안함을 누리는 동안 옷을 주는 음식이든 추운 겨울 밤을 위한 따뜻한 이불이든 그에게 좋은 것은 무엇이든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느꼈습니다. 푹신한 침대와 포근한 이불 싸구려 딱딱한 매트리스 위에 낡고 낡은 이불을 깔고 잤다. 형은 명문사립 고등학교에 다니는 특권을 누렸다. 우리 사이의 불평등을 이룰 수 없을 것 같았던 꿈은 깊은 원망을 불러일으켰고 나는 할 수 없었다. 가족에 대한 분노는 있지만 그래도 교육을 받고 싶은 마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께 고등학교 진학을 허락해달라고 애원했지만 생애 처음으로 제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아버지의 반응은 지지적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왜 여자아이를 고등학교에 보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우리 가족이 그런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고 암시했습니다. 이 반응은 제가 재정적 부담을 준다고 비난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저의 분노를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어떻게 그런 상처를 주는 말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고 아버지의 말씀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고등학교 진학의 꿈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환경과 사회적 기대에 갇혀 마지못해 16세에 방직공장에 입사하여 가족들 몰래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공부를 하여 검정고시 시험에 응시하여 자격증을 따고 싶었습니다. 고졸학력 증명서, 왜 공부를 죄인 것처럼 숨겨야 했는지 알 수 없었지만 3년이 지나 19살이 되어서야 검정고시를 합격했다. 지원 없이 퇴근 후 공부만 할 수 있어서 힘든 여정이었지만 이때부터 스스로 해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강해지며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공평함을 거부하는 인생을 바꾸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19세의 딸이었기 때문에 참았던 대우나는 한밤중에 도망치는 듯한 기분으로 집을 떠났지만 그 무엇으로부터도 도망치지 않고 독립과 평등을 향해 달리고 있었다. 힘든 일이었지만 스스로 선택한 삶이었습니다. 고난은 그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내 운명을 통제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독립생활의 공정함에서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2년의 3일 후 독립해서 처음적으로 등장한 남편을 만났는데 그때 식당에서 일하던 남편이 주인 아들이었는데 엄격하고 보수적인 아버지와는 다르게 칭찬과 격려를 해준 적이 처음이었어요. 확답의 말 나는 그 사람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성대한 결혼식도 없이 결혼을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혼인신고를 하고 시어머니이기도 한 상사가 그 사람의 원룸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우리 결혼을 알게 된 그녀는 매우 격분했고 그녀는 예상치 못한 일의 변화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나는 여기에서 나 자신이 불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갈 곳이 없었고 남편의 어머니와 함께 남편의 집으로 피신했습니다. 나는 직업을 갖고 있는데 나는 곧 그녀의 부당한 비난의 표적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감히 내 아들을 유혹할 수 있겠습니까? 그녀는 그녀의 목소리가 방에 메아리 치도록 소리쳤습니다. 나는 그녀의 대담함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당신이 얽힐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혼인신고를 하면 내가 너를 며느리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진심으로 믿었느냐? 그녀의 거친 말이 기가 막히고 분노가 뚜렷이 드러났다. 나는 어쩌다가 내가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는지 어리둥절했다. 깨워라. 배은망덕한 일을 내 아들을 가질 수는 없어. 지금 당장 그 사람을 떠나는 게 좋을 거야. 여기서 일한 대가를 받을 생각도 하지 마세요. 당신이 우리 가족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기 때문에 현실을 파악하려고 노력하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나는 가족을 떠나면 공정한 대우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또 다른 형태의 잔인함에 직면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숨막힐 정도로 그녀가 계속해서 꾸짖는 것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나는 목소리를 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유혹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여기에 유혹이 있다면 그것은 당신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단지 서로 좋아하고 함께 살기로 결정했지만 내 말이 그녀의 분노를 더욱 자극하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나를 웃게 만듭니다. 내 아들은 대학생입니다. 그는 자신이 아름다운 여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캠퍼스 외 너 같은 사람을 선택하겠는가? 그녀의 말은 신랄했지만 나는 내 입장을 고수했다. 당신은 현실을 모르는 것 같아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그녀는 그녀의 본성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맨손으로 내 대신 모든 것을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무서운 분노를 표출했지만 그녀의 행동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내가 남편을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임신 중이었던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이를 이 세상에 낳겠다는 생각이 나를 인내하게 만들었다. 나는 이 혼란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찾아야 했고 시어머니는 아기가 자기 아들이 아니라고 계속 주장했다. 남편의 변함없는 지지가 나를 지탱해 주었다고 그는 단언했다. 우리는 사회 기준으로 볼 때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환영받지 못하는 결혼 생활을 함께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충분한 돈을 벌면 우리가 결혼식을 올리기를 원했지만 나의 겸손한 외모와 가족과의 소원한 관계로 인해 시어머니가 사기 행위로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인생이 달라졌다는 생각을 거부합니다. 그녀의 부와 안전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졌고 역할이 바뀌었고 남편이 그녀를 위로하려고 했습니다. 나는 안정을 위해 방을 빌릴 것을 제안했지만 시어머니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에게 책임을 물으려고 했다고 화를 내야 하는데 시어머니는 나에게 책임을 물으라고 화를 냈다. 조용히 했어야 했는데 반응이 폭발할 거라는 걸 알았지만 아이가 아직 어리고 살 곳이 필요해서 결국 지하 2개짜리 아파트를 임대하게 됐어요. 이상적이지는 않지만 최선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병으로 인해 남편이 투잡을 하면서 우리를 부양해야 했고 나 또한 집안일을 하면서 집에서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했고 생활이 힘들었고 처음 10년 넘게 그랬다. 남편과 내가 공유했던 열정은 사라졌고 이제 우리는 생계를 꾸리는데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모든 사람의 현실이라고 믿습니다. 딸이 필요한 모든 것을 갖도록 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내 관점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그녀는 남편을 희생하면서도 내가 왜 우리 딸에게 그렇게 헌신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끊임없는 비난과 경멸적인 발언은 나를 지쳤습니다. 우리가 가진 돈이 얼마입니까? 딸이 저를 질책했어요. 그 사람은 돈 벌려고 애쓰고 있는데 당신은 딸만 알아차리고 남편은 안 알아요. 남편의 반응이 우리를 더욱 멀어지게 했어요. 엄마 태미는 당신 손녀니까 엄하게 대하면 안 돼요. 이건 분노한 거예요. 시어머니 또 뭐야? 요즘 내 아들이 나 때문에 괴로워한다고. 너는 더 이상 나를 두려워하지도 않아. 집안의 긴장감이 어느 날 계속 고조되고 있어. 시어머니가 분노를 터뜨렸다. 값비싼 물건 빼고는 찾을 수 있는 모든 것 딸아이를 붙잡고 혼란을 뒤로하고 무기력함을 느꼈다. 내 편이던 남편이 갑자기 엄마의 편에 서서 내가 하지도 못한 내 행동에 대해 불평하기 시작했다. 잘못한 것이 없어 우리 사이의 거리는 멀어졌지만 딸을 위해 결혼 생활을 유지하겠다는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딸이 고등학교에 들어갈 때까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계속 쉬지 않고 일했고 꽤 큰 타운하우스를 구입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우리의 생활 수준 향상을 아들의 노력 덕분으로 여겼습니다. 나는 불공평함을 느꼈지만 어머니의 행동에 너무 익숙해서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믿을 때 바로 어머니와 맞서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재난이 닥쳐 결국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건설 영업 분야에서 자주 집을 떠나 고객과 술을 마시고 바소녀들을 접대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걱정을 표명하면 남편은 화를 내고 방어적인 자세로 반응했습니다. 밖에서는 일이니까 남자들은 여자가 있는 곳으로 가라고 하겠지 왜 그렇게 편협한 생각을 하고 누더기 옷을 입은 자신을 내 아내라고 주장할 수 없는지 계속되는 멸시와 그 사람의 일이 내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입힐 수밖에 없어서 내가 왜 내 인생의 노년을 그런 식으로 낭비했는지 궁금하다. 어느 운명적인 밤 남편이 술에 취해 집에 왔고 다음날 아침 그는 잊어버린 중요한 계약서를 가져오라고 나에게 요청했다. 코트도 입을 시간도 없이 10분 안에 지갑과 봉투를 들고 택시를 타고 그의 사무실에 도착했는데 흐트러진 외모에 당황한 누군가가 남편에게 다가와서 토마스에게 여기서 뭐해? 회사 사장과 서명할 중요한 계약이 이미 도착했다고 말하지 않았나요?
남편이 봉투를 요구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가슴이 가라앉았습니다. 남편이 봉투를 달라고 거짓으로 데려다 주면서 남편이 들어있는 굴욕감과 속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아니요라고 하는 전화 곧 도착할게 계약서 가져가 패닉이 왔어. 그 사람 직장으로 달려가면서 집에 두고 온 계약서를 찾아야 했어. 분노와 불안이 뒤섞인 감정을 지울 수 없었어. 그의 사무실에 도착해서 나는 그에게 봉투를 건네주었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나를 그의 가정부로 소개했습니다. 전혀 낯선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이 꾸민 행동에 대해 사과하는 표정을 보이지 않았고 그는 나를 당황하게 하고 남편의 마음을 흔들면서 설명도 없이 떠났습니다. 콜즈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의 상사는 상황에 대해 논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회사 사장은 내가 왜 거기 있는지, 남편과 함께 있는 여자가 누구인지 궁금해했습니다. 내 남편은 내가 그의 아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아무렇지도 않게 무시하며 우리 사이의 엄청난 차이를 강조했습니다. 굴욕적인 순간이었고 그들의 말은 그날 이후 내 마음을 찌르는 화살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깊은 상처와 속상함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나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백화점에 가서 옷을 사주었는데 남편이 내가 한 일을 발견한 그는 내 외모 때문에 나를 꾸짖으며 옷을 돌려주라고 주장했습니다. 내 삶은 마침내 아들이 내가 볼 수 있는 빛을 보았다는 생각을 좋아했던 남편과 그의 어머니 모두의 조롱과 모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의 잔인함은 끝났지만 내 딸이 그것을 모두 목격하고 있다는 생각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딸도 나와 같은 삶을 물려받을까 봐 걱정했는데 어느 날 남편이 더 이상 나와 함께 살고 싶지 않다고 선언하고 그에게 사랑하는 여주인이 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나는 임신 중이었고 그의 외도에도 불구하고 떠나라고 주장했습니다. 나는 그의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일했던 집을 놓아주기를 거부했습니다. 내 옷을 버렸습니다. CLA 그들이 아들의 미래를 막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내 딸이 학교에서 돌아온 것을 충분히 봤기 때문에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내가 더 이상 학대를 견디는 것을 참을 수 없어 이혼을 애원했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은 신속하고 잔인했습니다. 딸의 말에 대해 꾸짖고 내 양육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내 딸에 대한 부담은 내가 왜 그런 학대를 용인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가정을 지키려는 나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포기하기에는 너무 열심히 일했습니다. 남편이 원하기로 결정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나는 이혼을 위한 차례 조건을 제안했을 때 남편이 당황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 입장을 고수하고 내 권리를 위해 싸워야 했습니다. 나는 서명을 거부했습니다. 내가 우리 딸을 돌보는 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과 우리 자산의 공정한 몫을 제공하기로 동의할 때까지 그는 결국 필요한 금액을 내 당좌 예금 계좌에 입금했고 결혼 생활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혼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대학을 준비하는 딸과의 이혼 딸을 부양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제한된 직장 경험으로 인해 취업이 어려웠습니다. 결국 가사도우미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가정부 일을 다시 고려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전 경험이 있었지만 딸의 미래를 위해 의구심을 접어야 했습니다. 저는 효율성과 꼼꼼한 청소 능력 덕분에 일용 또는 임시로 대기 가사도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저의 능력을 인정했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회사 사장 독특한 제안을 제안했습니다. 수많은 가사도우미를 거부한 유난히 까다로운 고객이 있었습니다. 월급이 상당히 높은 자리를 제의받았습니다. 특히 딸의 대학 등록금을 저축해야 했기 때문에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학교에 도착했을 때 의뢰인의 집이 고급 호텔처럼 말끔히 깨끗해서 놀랐고 그 청결도가 불안했고 의뢰인의 기대에 어떻게 부응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어요. 가사 도우미로 일하면서 월급은 적었지만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죠. 벌던 3배의 돈을 벌었지만 완벽하게 깨끗한 집에서는 할 일이 별로 없다는 걸 알게 되자 스스로 할 일을 만들기 시작했다. 커튼과 휘장 세탁, 침대보 살균, 냉장고 청소까지. 장터에 가서 식료품을 사고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집주인의 취향은 잘 모르겠지만 딸아이가 좋아했던 것이 생각나서 여러 가지 요리를 준비했고 국물도 준비할 때 냉동실에 차곡차곡 정리했습니다. 떠나요 집주인이 내 노력에 대해 불평하지 않고 요청이 있을 경우 특정 요리를 준비하라는 메모를 남겼습니다.
단지 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하지 않은 작업을 계속 만들었지만 동그라미로 표시된 날짜를 발견했습니다. 달력에는 내가 평소 출근하는 날이 아닌 현충일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음식을 준비해야 할 것 같아서 집주인이 돌아오는 날 전날 밤에 제사 음식을 만들기로 했다. 예상보다 일찍 요리를 하고 있었는데 시간을 못 맞춰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다 먹겠다고 안도감을 표했다. 그는 불만을 표시하지 않고 다음날 청소를 하고 그냥 나가라고만 했다. 메모를 발견했다. 집주인이 냉장고에 음식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했을 때부터 기쁨과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냉장고에 남겨둔 메모를 통해 소통을 시작했습니다. 생각과 감사를 나누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음식의 품질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집에 화분 사준다고 했고 내가 관리하자고 제안까지 했고 6개월간 의사소통이 좋아졌다. MOB 뒤출근이 기대되고 무엇을 요리해야 할지 고민하게 됐다. 행복에 푹 빠져 딸이 알아차렸다. 내 태도의 변화. 그녀는 내 얼굴이 빛나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와 데이트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관찰에 놀랐고 어느 날 내 고객이 감기에 걸려 그의 집에 있었을 때 나는 누구와도 데이트하지 않는다고 그녀에게 확신시켰습니다. 아픈 사람을 혼자 둘 수 없어서 약국에 가서 약을 사서 달래는 달국을 만들었습니다. 냉장고에 다음날 빨리 회복하려면 약을 먹고 국을 즐겨 먹으라고 메모를 남겼습니다. 화장품 세트가 담긴 봉지와 감사편지. 냉장고 앞에 선물 받기가 망설여져서 손님이 직접 의논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고 손님은 아직도 집에 있는 나를 보고 깜짝 놀랐는지 선물을 꺼린다고 했더니 대화를 하다가 같이 밥하자고 하더군요. 의뢰인과 처음으로 식사를 해본 경험이 있어서 전 남편 외에는 다른 남자와 함께 식사를 해본 적이 없어서 꽤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즐거운 경험이었고 달력에 언급된 현충일은 아내가 아닌 어머니를 위한 것임을 알게 되었고 과거의 어려움으로 인해 결혼한 적이 없다고 유머러스하게 언급하면서 여자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부를 위해서만 접근했다. 결혼하지 못한 것을 후회했다. 내 인생이 궁금했다. 남편에 대해 묻고 내가 저녁을 먹는다는 걸 알면 화를 낼지 물었다. 여유로움과 센스가 뒤섞인 기분이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메모를 통한 의사소통을 통해 발전한 친밀감의 증가. 즐거운 일상이 된 저녁 식사 중에 의뢰인에게 이혼 사실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 과거의 부끄러운 이야기였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제가 개인정보를 누설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공유할 의도가 없었던 정보. 나는 즉시 사과하고 다음날 테이블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내 고객의 메모를 보고 놀랐습니다. 그는 음식이 균일하다는 내용으로 다시 한번 저녁 식사에 함께 하자고 요청했습니다. 함께 먹으면 더 맛있어져서 놀랍게도 신용카드를 맡기고 재료를 사서 사용하라고 권유했다. 카드를 들고 더 맛있는 식사를 준비했다. 감정이 뒤섞인 감정. 설렘, 불안과 직업적 경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깨달음. 나는 내 고객에게 그의 저녁 식사 파트너가 될 수 없다고 알리기로 결정하고 신용카드와 함께 메모를 남겼습니다. 나는 고객과 관계를 맺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걱정했고 그것이 비전문적이며 다음날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전화를 받고 내가 해고될까 봐 마음이 무서웠고 그 사람은 나에 대한 마음을 고백하고 가족이 되고 싶은 마음을 표현했다. 뜻밖의 일이었고 혼란스러웠고 많은 고민과 대화 끝에 감정과 생각을 헤쳐나가고 있었다. 딸 태미와 만나기로 했어요. 태미가 처음으로 결혼식을 제안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웨딩드레스를 고르고 함께 결혼식장을 방문할 기회도 있었는데 이때 우연히 전 남편을 우연히 만났어요. 호텔에 갔는데 그는 내 외모에 대해 말할 수밖에 없어서 불편했습니다. 나는 갑자기 전 남편과 대면하게 되었는데 그는 몇 가지 불쾌한 말을 나누었고 그는 내가 단지 자신의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내 고객과 함께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혼 후 잘나가는 나를 비웃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불편한 만남이었지만 미래의 남편 앤더슨 씨가 현장에 등장하자 상황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바뀌었다. 전 남편의 말투는 순간적으로 바뀌었고 이전 계약에 대해 후회를 표했다. 긴장된 순간 이후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앤더슨 씨는 가족 중 어느 누구도 방해하지 말라고 그에게 경고했고 우리를 위해 일어서겠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함께 호텔을 떠났습니다. 저는 앤더슨 씨에게 내 과거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물었고 그는 우리의 이야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딸 태임이가 그에게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그 사건 이후 제 삶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저는 몰랐기 때문에 놀랐습니다. 저는 현재의 남편과 아름다운 결혼식을 올리고 결혼했고 제 딸과 저는 그의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전 남편이 태미를 보내서 함께 살라고 요구했지만 그녀는 자신의 양아버지를 유일한 아버지로 여기겠다는 결정을 굳게 지켰습니다. 우리는 현 남편에게 깊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태미가 유학 생활을 함께한 행복에 대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전폭적인 지지 나는 내 자신을 행운아라고 생각하며 더 이상 나 자신을 불행한 여자로 여기지 않습니다. 현재의 남편과 함께 오래오래 건강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음악 공책